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Today, my condition is bad. 아니면 my condition is not good today.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죠. 하지만 원어민에게 말하면 Hey, we don't say it like that. 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I'm not feeling good today. 간단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처럼 영어를 잘 하고 싶다면 단순히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영어로 생각하는 뇌, 바로 Think in English, 영어식 사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영어식 사고를 만드는 5가지 훈련법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5가지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하시면 한국어를 떠올리고 번역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영어가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에 둘러싸인 환경 만들기. 다양한 예시가 있겠지만 내가 매일 사용하는 이메일, 컴퓨터 프로그램 메뉴, 핸드폰, 내비게이션 등을 모두 영어로 바꿔보세요. 이메일의 경우는 이메일의 화면 맨 위와 맨 왼쪽 편에 메뉴를 모두 영어로 바꾸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계속 버벅거리면서라도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받은 메일함, 보낸 메일함, 삭제된 메시지, 스팸 메시지함 등을 확인해 봐봐 라고 했을 때 받은 메시지함은 inbox, 보낸 메일함은 sent mail, sent message, 삭제된 메시지는 deleted 또는 deleted folder, 스팸 메시지함은 spam folder 또는 junk folder 이렇게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떠오르면서 그 폴더를 클릭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위 한글 메뉴를 영어로 변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어도비 같은 프로그램, 핸드폰,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모두 영어로 설정해 놓았을 경우에 처음에만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자주 쓰게 되고 이에 익숙해지면 당연히 생각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영어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에게 스스로 말을 걸자. 영어로. 자, 내가 매일 사용하는 행동 패턴을 한국말로 현재형으로 적고 이를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매일 여러분의 행동을 현재형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일단은 시작이니까 현재형으로만 연습해라 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아침밥을 먹어. 그리고 나는 시원한 물을 마셔. 나는 양치질을 해. 나는 샤워를 해. 나는 흰 티셔츠를 입어. 나는 검은 바지를 입어. 나는 10번 버스를 기다려. 나는 다음 역에 내려. 나는 문을 열어. 나는 나의 사무실에 들어가. 나는 나의 노트북을 켜. 나는 일을 시작해. 만약에 위의 행동 패턴이 여러분의 패턴이라고 가정했을 때 위와 같이 노트에 적어보고 그리고 현재형을 영작을 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아침밥을 먹을 때 I am having breakfast 라고 하고 다음 행동 패턴으로 나는 시원한 물을 마셔 일 경우에 I'm drinking cold water 그리고 나는 양치질을 해 라고 했을 때는 I'm brushing my teeth 가 되겠죠. 이때 다시 한번 강조드릴 부분은 현재형으로 여러분이 그 행동을 실제로 할 때 현재형 영어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행동과 연결되어서 뇌가 영어로 바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소리 내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형 표현이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과거형, 미래형 순으로 연습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스스로 말을 걸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주어 만들기 연습해야 한다. 주어의 범위는 상당히 크다. 무슨 말일까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주어는 I, you, we, they, he, she, it.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어를 만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어는 이런 게 아닙니다. He has a notebook. 그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The notebook was expensive. 그 노트북은 비쌌다. 여기에 두 문장을 합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은 비쌌다. 인데 여기서 주어는 그러면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여기까지가 전부 주어. 그럼 이걸 영어로 하면 그 노트북 플러스 그가 가지고 있는 영어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노트북을 주어로 보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 노트북, 그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the notebook plus he has. 그래서 the notebook he has was expensive가 되겠죠. The notebook he has 여기까지가 전부 주어 그리고 was expensive. 그러면 조금 더 긴 문장을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너가 어제 요리한 타코 정말 맛있었다. 그럼 여기서 주어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너가 어제 요리한 타코 이게 전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부를 주어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영어로. 타코 플러스 너가 요리한 과거가 되겠죠? 플러스 어제. 다시 말하면 타코 플러스 you cooked 플러스 yesterday가 되겠죠. 그래서 tacos you cooked yesterday was awesome 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래의 주어를 영작해 보시고 여러분의 답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1번, 내가 어제 만든 커피. 당연히 이게 다 주어죠. 두 번째도 주어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토스트. 3번, 내가 지난주에 산 맥주 2캔. 4번, 그가 만든 치즈 파스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녀가 오늘 저녁에 부를 노래. 자, 5개의 주어를 영어로 한번 만들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모르시는 분은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질문도 함께 남겨주세요. 자, 4번째, 되도록이면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고 말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능 영어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는 원어민들이 실제로 매일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단어를 써서 만든 문장은 좀 있어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듣는 사람이 더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과 저 프로그램은 동기화되어 있지 않아 를 영작했을 때 여러분은 여기서 동기화? 아, 이거 단어 알아. 많이 들어봤어. 동기화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검색을 해서 synchronize, 동기화하다라는 단어의 스펠링을 암기하고 영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this program and that program are not synchronized.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those programs are not in sync. 뭐 이렇게 영작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점은 꼭 synchronize 단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synchronize 단어는 여러 번 본 적이 있지만 스펠링을 직접 써보라고 하면 잠시 망설이게 될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원어민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히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They don't talk each other.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여기 프로그램, 저기 프로그램이 서로 동기화되어 있지 않다. 느낌 오시죠? 자, 그럼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버스가 출발했다는 문자 받았어? 라는 문장을 영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영작하실까요? 뭐 Have you got the message?
that says the bus just departed. 물론 이 문장도 맞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굳이 출발하다라는 departed를 쓰지 않고 Have you got the message saying the bus just left? 아니면 Have you got the message saying the bus is coming?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굳이 어려운 단어보다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단어를 써서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도 점점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영어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영작 스피킹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영어로 글쓰기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일단 한글로 문장을 최대한 간단하고 쉬운 단어를 최대한 짧은 문장으로 써놓고 과연 내가 쓴 간단하고 쉬운 한글 문장을 영작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테스트합니다. 만약에 그 한글 문장을 영어로 해석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긴 한글 문장으로 한글을 쓰고 이때 만약 영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영작이 되지 않는 부분이 곧 여러분이 영작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에게 그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아이디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거를 영작할 경우에 I said to him, show me your ID. 또는 I told him to show me his ID로 영작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표현의 영작이 잘 되지 않으면 한글을 이 정도 수준으로 글을 쓰고 수차례 연습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연습을 해보면 내가 요구한 대로 그는 그의 신분증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을 영작하면 As I requested, he showed me his ID. 만약 이렇게 영작이 가능하다면 더 어려운 한글 문장으로 점차 연습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점차 한글로 쓰고 영작을 나중에 해 나가는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여러분은 영작을 술술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영어식 사고, Think in English를 만들기 위한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영어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기, 핸드폰, 이메일, 앱 설정을 영어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 두 번째, 나에게 말을 걸기, 일상의 행동을 영어로 현재형으로 표현해보기. 그리고 세 번째, 주어 만들기 훈련, 단순한 주어를 넘어서 뭐뭐 한 것, 뭐뭐 한 사람 형태로 문장을 확장하는 연습. 네 번째, 쉬운 단어로 말하기. 어려운 단어보다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 해보기. 5번째, 짧은 글쓰기부터 영작 훈련. 간단한 문장을 쓰고 직접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 네, 정리하자면 영어식 사고는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영어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여기 5가지 방법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번역하지 않고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생각부터 영어로, 말까지 영어로. Think in English.